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단원 1, 그 중에서 중단원 세 번째, 한반도의 지지. 이게 중단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담게 정말 놀라운 단원이죠. 사실은 선생님은 한반도의 지질 파트가요, 지구과학 2 내용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보다는 지리적인 것에 좀 능해서 지명이,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나라 지명이 어색하긴 하지만 나누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개정교육까지 딱 도입됐을 때. 그런데 개정이 딱 되고 이제 선생님 맨 처음에 3년 전에 강의를 찍었을 때 아이들이 아우성을 쳤던 단원이 한반도 지질입니다. 왜 그런지는 선생님 이제 설명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는데요. 여튼 이 특정 교과서는 지구과학 교과서 2개밖에 없지만 이 지역이 제목이 아름다운 한반도예요. 막 강요를 해. 아름답다고 생각해.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이 끝나면요, 다음 단원에는 생동하는 지구라고 해서 지질과 대기 파트 2개의 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판구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지도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우리가 하는 게 한반도 지도가 나와요.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세계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반도의 확장판이 세계 지도겠죠. 그래서 의외의 부분에서 어려워해. 그러니까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과 판구조론입니다. 자, 우선 공부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개념인데 오늘 핵심 개념은요, 이번 단원이라기보다는 한반도 지진의 전체 개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완전 중요해. 자, 선생님이 예전에 자원 파트 공부할 때 광물 광산 공부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요.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이제 알면 돼. 우리는 어떤 광물이 어떤 암석을 만드는지까지는 지구과학 1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2에서는 광물과 암석을 다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 지질은 지구과학 2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 2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지. 오케이? 개정되고 도입된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선생님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암석의 종류는 대분류를 했을 때 몇 가지일까요? 30가지? 100가지? No, 3가지예요. 뭐 눈치가 있으면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제주도 현무암? 여기 들어가. 비석을 만드는 화강암? 여기 들어가. 사암, 여감, 쉐일? 모두 퇴적암에 들어가. 뭐 편마암? 이런 거 모두 변성암에 들어가요. 규암? 모두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석을 대분류로 했을 때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입니다. 당연히 한반도에도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 있겠죠. 그렇죠? 한반도의 지질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냐면요, 이 한반도에 화성암의 특징을 잘 보이는 지역은, 퇴적암의 특징을 잘 보이는 지역은, 변성암의 특징을 잘 보이는 지역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런 암석이 보이는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구과학 2에서도 한다며. 그럼 지구과학 1 수준으로만 해야 되겠죠.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화성암에서는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별할 수 있느냐, 퇴적암에서는 퇴적 구조라는 게 무엇이냐, 변성암에서는 변성 구조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걸 화성, 퇴적, 변성암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면 각각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또한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명소, 화성암의 특징을 잘 보이는 지역이 제주도고요. 퇴적암의 특징을 잘 보이는 것이 마이산. 말의 2기를 닮았다. 오케이? 마이산. 마이. 나의 산이 아니라. 변성암, 백령도.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지역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뭘 공부하는지 알겠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이런 돌의 특징을 잘 보이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보겠구나. 그럼 뭐가 나올까? 그렇죠. 지명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이런 특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세 개를 묶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지. 여러분은 사진도 어색해, 지명은 더 어색해, 특징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고요. 그나마 여러분이 특징을 제일 잘 정리하시고요. 이걸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인천의 대이작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선생님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대이작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이래요. 25억 년 전. 개정교육과정 도입해서 알았습니다. 아, 인천에 그런 돌이 있구나. 되게 슬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 돌을 구별하는 기준은 돌을 형성하는 원인에 있습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이고요. 기존 것들이 풍화침식 운반 퇴적을 받으면 퇴적암이고요. 기존의 것들이 열과 압력이라는 변성을 받으면 변성암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선생님이 하나 다시 설명을 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면 이제 좀 떠올려 보세요.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 광상의 종류, 광상의 형성 원인에 따라 구별했죠. 그때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암석의 형성 원인과 동일하다.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길이 보이시나요? 됐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볼 게 있어.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즘에 서점에 가시면요. 여행 관련 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국내 100곳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다 포함이 돼요. 이 지역 대부분이. 근데 내가 먼저 물어볼 게 있어. 이런 지역적인 걸 떠나서 선생님 물어볼게요.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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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그맣겠죠? 그러면 여기 넓게? 이렇게 넓게. 여러분이 지리를 공부하진 않으니까 좀 크게 나눠서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해 가세요? 근데 또 질문. 자, 여러분이 얼마나 상식선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수도권. 이 정답은 여러분 수강후기 남겨주세요. 자,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포함한 곳을 수도권이라고 한다. OX 수강후기에 남길 것. 수강후기에 우리가 오늘 8강이거든요. 8강 수도권 이렇게 해서 남겨보세요. 수도권은 서울 및 경기도 지방을 포함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선생님이 방금 언급한 수도권, 충청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지역. 이게 구별이 되면 여러분은 조금 접근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언급했던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왜? 이걸 공부해 우리가. 북한산 인수봉, 마이산, 그 다음에 채석강, 그 다음에 지리산, 그 다음에 금강산, 그 다음에 설악산, 그 다음에 울릉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주도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뭘까? 이런 지역이 다 뭐라고요? 화성암이냐, 변성암이냐, 퇴적암이냐 아셔야 된다고요. 완전 멘붕이죠. 이제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뭐 각각 하나씩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나머지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뭐 성류굴, 우리가 사실 공부할 때 성류굴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데 이 성류굴이 바로 석회동굴입니다. 이 성류굴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죽기 전에 가봐야 돼. 국내 100가지 여행지 중에서 하나인데 이 성류굴 되게 슬픈 전설이 있어. 전설? 역사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왜군을 피해서 백성들이 이 성류굴에 많이 들어갔대. 근데 놈 XX들이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여기서 죽었대. 그래서 성류굴 실제로 이렇게 사람 뼈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바로 성류굴, 울진, 석회동굴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데 성류굴보다는 다른 지역을 좀 강원도 지역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1, 2, 3, 4, 5, 6, 7이라고 한 적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지구과학 원 교과서가 2개가 있어요. 천재교과서와 금성교과서가 있는데 천재교과서 한반도 들어가기 앞 페이지에 보면 한 30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선생님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질문 1번. 선생님, 이 30지역을 다 외워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수능에도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비슷한 지역은 묶어주시고요. 제일 메인 지역부터 먼저 기억할 거 아시겠죠?
사진, 지명, 그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겠죠. 화성암 지역입니다. 퇴적암 지역입니다. 변성암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언급할 거예요. 그걸 세 개를 매치시킬 수 있어야 되죠. 거기서 더 발전하면 지도에서도 이제 찾으라고 나와. 말만 들어도 겁이 나요. 아니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내가 뭐 방학 때나 혹은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가보아야 할 곳이다. 제일 가까운 데부터 선생님 뭐 지리적인 위치가 틀리니까 선생님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 가고 싶은 곳이라 그러면 뭐 북한산 인수봉부터 찍겠죠. 저기서부터 먼저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가본 지역마다 이렇게 X를 치거나 별을 치면서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판 구조를 할 땐 전 세계 지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 광고, 선생님 그 광고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디까지 가봤니? 그 광고 있죠. 그럼 이제 세계 지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내가 가보아야 할 곳들.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담이 적어요. 아시겠죠? 핵심 개념만 지금 선생님이 10분째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좀 다지고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우리나라 지질시대가 어떻고 고생대가 어떻고 중생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질시대 정리 좀 할게요. 지질시대가 뭐냐는 지구가 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질시대라 함은 역사시대와 구별을 하세요. 역사는 사람이 쓰잖아. 인류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이 지질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질시대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여러 단위로 구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만 기억합니다. 제일 오래된 게 글자수 제일 긴 겁니다. 선캄브리아 시대고요. 그 다음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예요. 생물에 따라서 구별을 해서 생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제일 오래됐다고 해서 그 다음 중, 그 다음 신입니다. 신이에요. 아시겠죠? 신생대는 여기서 더 세부 단위로 나누면 기단입니다. 신생대 초기를 3기라고 하고요. 신생대 말기를 4기라고 합니다.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1, 2, 3, 4를 다 나눴대. 근데 1, 2를 하고 보니까 다른 시기와 겹치는 거야. 버려. 3, 4만 살린 겁니다. 오케이? 중생대도 있어요, 여러분. 트라이아스기. 앞 글자만 쓸게요. 주라기, 백악기. 주라기 공원.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대다음에 긴데.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주라기 공원은 주라기 공원이 아니라 중생대는 영화 주라기 공원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시대가 쫙 펼쳐져. 신생대는요, 애니메이션, 아이스에이지라고 보셨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신생대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과거에 살았던 생물, 화석은 딱 2개만 기억할게요. 고생대 삼엽충이고요. 중생대 공룡입니다. 여러분 중생대 공룡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 화석이 있지만 딱 2가지만 기억할게요. 요 표만 기억합니다. 3기, 4기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성캄브리아 시대 고, 중, 신,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공룡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선생님이랑 따라갈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지질시대가 한반도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반도도요. 한반도가 되게 오래된 땅이야. 한반도가 굉장히 오래된 땅이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미국, 로키 산맥 이런 거 비교해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산이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로키 산맥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언덕 같은 거죠.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산이 발달한 거야. 로키 산맥에 전 국민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오래됐다. 즉 우리나라도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뺄게요. 그 다음에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특징이 모두 다 있답니다. 굉장히 알찬 구성이야. 우리나라가 광물 자원 얘기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 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종류는 어마무시하다고 했죠. 마찬가지. 우리나라 땅은 작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땅이 다 펼쳐져요. 우리나라가 지질학적, 학술적인 가치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제일 오래됐다 그랬죠.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 화석은 거의 산출되지 않습니다. 요 정도. 됐죠? 그 다음에 고, 중, 신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고생대 해성층이고요. 고생대 삼엽충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석회암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 지역이 우리나라 고생대 지역이고요. 중생대는 육성층입니다. 조산운동과 화성활동이 활발했고요. 우리나라 중생대,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이라고 크게 생각을 넓혀주세요.
언급하고 설명할게요. 신생대는요, 종이안에 따라 작은 규모로 분포한다.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독도.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지역들. 여기 있네요. 그래서 화성 활동이 활발. 자,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고생대는 해성층이고요. 중생대는 육성층입니다. 삼엽층은 물에 살았어요. 공룡은 육지입니다. 아시겠죠? 해성층이라면 이제 바다에서 퇴적이 된 거고, 육성층이라면 육지에 있는 호수에 퇴적됐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조산운동, 조산은 했어. 산을 만든다, 숲곡산맥, 히말라야 언급했죠. 그런 걸 조산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중생대 조산운동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대보조산운동, 이런 운동들, 뭐 대보까지 모르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화성활동, 자 볼게요. 중생대 화성활동과 신생대 화성활동 비교해 볼게요. 화성이 뭐라고요? 불화자야. 불의 성격을 가진다고. 마그마와 관련된 활동을 모두 화성활동이라고 해. 그런데 말했죠. 화성활동 안에 관입이라는 것과 분출이란 말이 어렵죠, 여러분. 화산이 포함이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야. 지층이 빵빵빵 있어. 2단 지층. 2단 지층이 이렇게 있어. 마그마라는 게 밖으로 이렇게 분출해. 분출하면 화산 활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그마는 지층을 다 빵 뚫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끼어들어서 끝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관입했다고 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층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걸 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죠. 관입이든 분출, 즉 화산 활동이 모두 화성입니다. 중생대는요, 이거야. 신생대는 이거야. 둘 다 화성 활동은 있어.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는 해성이냐 육성이냐를 많이 비교를 해요. 더불어 강원도냐 경상도냐도 비교하겠죠. 더불어 삼엽충이냐 공룡이냐도 언급해요. 중생대랑 신생대는 관입이냐 분출이냐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한반도에는 성캄브레시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때 이런 특징이 있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할 것. 다음, 우리나라의 지형. 자, 한반도는요, 삼면이 바다. 오케이. 흡수했어. 동고서저. 뭔 말일까? 우리나라는 동쪽에 산맥이 있고요. 서쪽이 더 낮아요. 즉, 동쪽에 산맥이 있고 서쪽으로 하천이 흘러. 하천이 흐르면서 평야를 만듭니다. 그걸 동고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세부, 특수지역, 카르스트, 해안, 화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곧 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빵빵 터진 화산 활동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백두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곧 공부할 화성암 지역 중에서 기억하세요. 화산암 지역입니다. 화성, 화산, 화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카르스트 지역은 석회암지대에서 지하수에 의한 풍화작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회동굴.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곧. 해안지역, 동해와 남해, 서해가 틀립니다. 동해는 단조롭고요. 남해랑 서해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 복잡한 해안선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섬이 많이 분포합니다. 섬이 많다, 다도해라고 얘기해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사구, 모래 언덕, 해안 당구, 곧 설명하겠습니다. 사빈, 모래사장들이, 해수욕장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카르스트 지역, 해안 당구, 리아스식 해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카르스트 지역부터. 여러분, 카르스트 지역은요, 돌리네, 우발라, 폴리의 석회동굴을 모두 포함을 해요. 이런 것들을 카르스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석회암 지역의 지하수에 의한 풍화작용. 그런데 돌리네, 우발라, 폴리에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 이런 지형적인 것은 지리에서 공부를 하세요. 우리는 석회동굴만 합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이꼴 석회동굴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오케이? 됐죠?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거예요. 해안당구와 리아스식 해안. 해안당구 주로 어디? 동해. 리아스식 해안 어디? 주로 남해. 당구라고 하는 건 계단단 언덕구, 즉 계단산 지역입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단산 지역인데요. 자, 언급할게요. 파식대, 해식의 지구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조를 설명하느라 지금 보시게 되면 해수면이 찰랑찰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단상 지역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걸 단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동해, 정동진이 대표적이죠. 이 단구가 형성될 때는 이거 보여요? 집안의 융기. 리아스식 해안 같은 복잡한 해안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땅, 침강에 의해서 나타나요. 요거 어렵죠?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융기는 땅이 솟아오른 겁니다. 침강은 땅이 내려간 거예요. 융기, 침강이라는 단어는 자주 언급될 테니까 기억하세요. 융기 뭐라고요? 땅이 솟아올랐다. 침강, 내려갔다. 즉 단구는 오른 거고 리아스식 해안은 침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특징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건데요. 자, 1번.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핵심 개념 중에 첫 번째 화성암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화성암 지역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화산암과 심성암 지역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화산암 지역까지만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화성, 화산. 네. 화산암은요, 마그마 작용 중에서도 마그마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걸 화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배운 화성 활동으로 구별한다면 화산암은 분출, 다시 말해서 화산 활동이고요. 심성암은 관입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그림을 보세요. 마그마가 올라와요. 마그마가 상승해서 뻥 하고 터졌어. 화산 활동을 했어. 그랬을 때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게 암석입니다. 화성암인데요. 어디서 식냐의 문제지. 즉 화산암처럼 분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하에 얕은 곳이나 지표에서 식겠죠. 급격히. 하지만 이 경우 심성암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하에 깊은 곳에서 식은 이런 관입과 같은 형태는요, 심성암을 만들어요. 지하의 깊은 곳, 심성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냉각 깊이예요. 아, 빵 하고 밖으로 분출했어. 지하 얕은 곳 지표에서 급격히 냉각된 게 화산암이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당연히 천천히 식겠죠. 무엇에 비해서? 화산암에 비해서. 천천히 식힌 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다고 해서 심성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오늘 어디 한다고요? 여기만 한답니다. 자, 그러면 화산암과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냉각 깊이의 차이, 즉 냉각 속도의 차이가 무엇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냐면요. 짠! 요거 볼게요. 자, 화산암과 심성암입니다. 방금 두 개는 했어요. 화산암은 냉각 깊이가 어떻다고요? 얕다. 심성암은요, 말 그대로 심성이에요. 깊어요. 깊을 심자입니다. 깊다. 깊은 곳에서 식었다, 심성암. 화산 활동을 했다, 빵 터졌다, 분출해서 식었다. 냉각 속도는요, 빠르다예요. 냉각 속도는요, 느려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화산암은요, 입자 크기가 작아요. 심성암은요, 천천히 식을 수가 있겠죠. 입자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입자의 크기가 커요. 통일시켜 드릴게요. 이런 화산암의 대표가 뭐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제주도에 까맣고 구멍이 뻥뻥, 기공이 빵빵 뚫린 바로 현무암입니다. 이런 심성암의 대표적인 게 바로 화강암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화강암의 비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비석 같은 거 만들 때 화강암인데요. 입자가 크고요. 색깔은 좀 어둡고 색깔은 좀 밝은 편이에요. 이것 역시 뭐 마그마가 식을 때 광물과 관련됐는데 거기까지는 패스. 현무암은 까맣고 입자 크기가 작은 화산암이고요. 화강암은 입자 크기가 크고 밝은 암석입니다. 그럼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성암이에요. 화성암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어요. 이들의 대표적인 예에 뭐가 있어요? 현무암이 있고요. 화강암이 있어요. 자, 이제 정리됐습니까? 화강암, 화산암, 화성암. 어떤 위치를 가졌는지. 화성, 화산, 화강이에요. 됐죠? 요렇게 내려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뭐 할까?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 중에서 마그마가 지표에서 급격히 식은 화산암, 즉 대부분 현무암이겠죠. 현무암이 대표적인 지역들, 우리나라의 지형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입니다. 한탄강과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잘 아시죠? 제주도 대표적인 돌이 까만 현무암이잖아요. 제주도는 어렵지 않을 거고 한탄강인데, 한탄강은요 마그마가 물처럼 쭉 흐른 그 지역에 시간이 지나서 식으면서 강물이 흐른 지역입니다. 이 한탄강이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이름 한탄은 큰 여울이란 뜻이에요. 한자로는 큰 여울인데 실제로 여기 한탄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 여기가 6.25 격전지래요. 선생님도 그 시절에 살질 않아서. 그리고 이 지역이, 이 한탄강이 우리 군사분계선 거기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흐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탄스러운 강이다, 한탄강 이런 말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한탄강 뭐 래프팅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아실 텐데, 이 한탄강에 제주도 한탄강이 있는 게 이거예요. 제주도에는 지삭계라고 여러분 중문단지 거기 가면 이제 있게 되는데, 주상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현무암은 암석이잖아요.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이야. 다시 말해서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서 형성이 된 겁니다. 현무암질 용암. 뭐 선생님이 용암과 마그마를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그마야. 빵 하고 분출해서 지표로 흘러. 그럼 용암입니다. 아시겠죠? 마그마는 마그마고요. 용암은 영어로 라바라고 얘기해요. 그 벌레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이 현무암질 용암의 성격은 뭐냐면, 이게 흑백 사진이면 용암이 흐르는 건지 물이 흐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잘 흘러. 유동성이 엄청 큽니다. 이런 현무암질 용암이 식어서 이런 주상절리를 만들어요. 절리라고 하는 건 틈이야. 마그마가 냉각되거나 압력 변화가 생겼을 때 틈이 만들어지는 걸 절리라고 하는데, 주상, 기둥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주자의 모양상. 육각형과 같은, 즉 다각형의 기둥 모양을 주상절리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지삭계가 제일 유명합니다. 한탄강은 어디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제인폭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완전 예뻐. 여기가 너무 예뻐서 영화나 뭐 드라마의 장소, 로케이션 장소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최종병기 활,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괜사? 드라마 안 보셔서 모르시나요? 조인성 님이 나오신, 선생님 조인성을 좀 좋아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지역이 한탄강의 제인폭포였는데, 거기 주상절리가 쫙 나와 있어요. 엄청 예쁘거든요, 그 지역이. 이 한탄강 쪽에서 이제 선생님 지금 서울에서 재직 중인데, 선생님이 뭐 연수를 가거나 학생들 지질 답사를 가게 되면 여기를 많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상절리가 완전 유명해요. 한탄강과 제주도, 즉 이 한탄강 제주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분출해서 만들어진 섬인데, 이 제주도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모두 현무암질 용암, 즉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제주도는 99%가 현무암입니다, 여러분. 뭐 그 외에 뭐 응회암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는데, 대부분이 현무암이고, 이 현무암이 잘 발달되어서 주상절리가 잘 나타나요. 한탄강, 제주도, 주상절리. 지금 어느 지역 하고 있죠?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화산암 지역입니다. 화산암 중에 어디? 현무암 지역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전 복잡해 보이는데,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1번 제주도는요, 뭐 여러 차례 화산 분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화산 분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 그 결과 만들어진 주 분출구가 한라산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는 순차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밑줄만 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수성화산 폭발을 해요. 수성화산.
즉 얕은 물에서 화산이 꽝 하고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성화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 물이 H2O잖아. 마그마를 만나면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빵빵 터질 수가 있는 거야. 가스 함량이 높아져서. 이런 수성화산이 터진 다음에 두 번째는 용암대지를 형성합니다. 용암대지. 여러분 개마고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화산암, 현무암 지역이라 그랬죠. 즉 현무암질 용암이고요. 이것이 굳어서 현무암을 형성합니다. 뭐라 그랬죠? 강처럼 잘 흐른다고 했죠. 이런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현무암질 용암의 왜 유동성이 큰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기 뒤에 가게 되면 화산에서 SiO2 함량에 따라서 화산체의 형태를 공부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현무암질 용암이 줄줄줄 잘 흐른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쭉 흘러서 식어. 그럼 땅을 만들어. 대지를 만들어. 넓은. 기억합니다. 마그마가 분출해서 용암이고요. 용암이 식으면요. 넓게 식으면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와이에는 화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와이 역시 현무암질 주로. 이들이 줄 흘러. 그래서 하와이 땅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이게 작은 규모가 되면 암석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진짜 놀라워요. 선생님도 아주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암대지에서 한 번 더 분출을 하게 되면 뭘 만드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라산을 형성하는데요. 이 한라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상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상화산. 순상화산은 용암대지보다는 조금 경사가 있어요. 이 순자가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이 화산체가 만들어져요. 당연히 용암대지보다는 경사가 있겠죠. 그 다음 뭘까? 한라산에서부터 이제 분화구, 백록담이 만들어지게 되죠. 뭐 이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오름 보이죠? 오름.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다. 오름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죠? 기생화산. 명칭에서 이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볼록 올라왔다. 오름. 주분화구에 기생한다. 기생화산입니다. 이건 뭐냐면 뭐 한라산과 같이 주분화구에서 화산이 빵 하고 터진 다음에 아직도 이제 주변에 마그마가 남아 있는 거야. 이 마그마가 주변에 이렇게 올라와요. 분출을 하게 됩니다. 얕은 곳을 뚫고 그런 게 이제 오름, 기생화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라산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한탄강, 한라산, 또 이런 화산암, 현무암 쪽으로 대표적인 게 울릉도, 독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중에서 선생님이 독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도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요, 1번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화산섬이에요. 화산섬이라 함은 화산이 빵 터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과정을 좀 볼게요. 과정. 수성화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산섬이니까 폭발적으로 분출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분화구가 막혀요. 막힌 곳 주변에서 한 번 더 분화구가 나타나는 겁니다. 1차 분화, 2차 분화.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같이 기억할 때 3번, 4번은 뭐냐면 침식과 이게 뭘까? 바로 해수면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요. 해수면의 상승.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독도 이러는데 섬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만든다? 동도와 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독도, 울릉도. 울릉도는 선생님이 저기 뒤에 가서 한번 언급할게요. 독도는 화산섬, 다시 말해서 신생대 화산 분출로 만들어졌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안 했어요. 제주도, 한탄강, 독도 3개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에 또 뭐? 좀 기억해야 되는 거. 별표 3개 들어간 게 뭐였지? 주상절리. 기억나시죠? 자, 그럼 오늘 한 내용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 내용은 크게 2개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반도 지진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뺐어요, 선생님이. 왜? 자, 선생님이 암석도 하나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랬죠.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모두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래된 암석. 선캄브리아,
시대 암석이 많은데요. 너무 오래됐어. 기존의 암석이 오래되면 열과 압력을 받겠죠. 그게 뭐라고 했죠? 변성암. 우리나라는요,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한반도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특징이 모두 다 나타나. 비교해야 되죠. 고생대, 중생대는 해성층이냐 육성층이냐 비교하셔야 되고요. 신생대와 중생대는요, 마그마의 관입이냐 화산 분출이냐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빵 해서 터진 제주도, 백두산, 독도, 울릉도 그리고 한탄강까지는 모두 화산활동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복습해볼까? 내가 맨 처음에 언급한 제주도 신생대 때 만들어졌어요. 한탄강 신생대 때 만들어졌어. 독도 신생대 때 만들어졌어. 모두 화산 분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지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화산 분출로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화산암 현무암 지역입니다. 언제? 신생대 지역이고요. 대표적인 지역 한탄강, 제주도, 독도입니다. 돌발 퀴즈. 선생님,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네. 자, 화성암 지역, 화산암 지역에는 기둥 모양의 마그마가 냉각 수축에서 만들어진 틈이 있대요. 한탄강에도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대요. 정답은? 네, 정답은 이렇게 써주세요. 돌발 퀴즈. 수강후기에 8강 이렇게 해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올린 학생 학습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선생님 판단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됐습니까? 따로 올만하죠? 선생님이 특정 지역은 제주도, 한탄강, 그 다음에 독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내신 기초문제 몇 페이지인가요? 68페이지가 되겠네요. 68페이지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68조 1번 문제입니다. 한반도 지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진짜로 문제 내기 좋아. 잘 못하고 잘 틀리고. 볼게요. 1번 성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에서는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다. 왜? 너무 오래됐어. 자, 2번 강원도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80%는 고생대 화석이다. 아마 앞으로 무한반복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생대 주로 해성층입니다. 고생대 바다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화석이 삼엽층이고요. 우리나라 고생대 해성층으로 삼엽층이 잘 나타나는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는 이런 해성층에서 잘 퇴적이 된 석회암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우리나라 고생대 지층의 특징으로 기억해 두고 계세요. 유용할 거예요. 2번 옳은 설명이고요. 3번 볼게요. 한반도 중생대 지층은 육성층과 해성층이 같이 발견된다. 노노노. 우리나라 중생대층은 육성층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해성층과 육성층이 같이 발견된다. 지구과학 2를 하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패스할게요.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한반도 공룡은 중생대 때 번성했다. 오케이. 뭐 한반도 공룡뿐이겠습니까? 미국 공룡이든 어디 공룡이든 모두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쥐라기 공룡, 공룡. 오케이? 자, 5번 볼게요. 신생대 지층은 주로 동해안을 따라 작은 규모로 분포한다. 울릉도, 독도, 백두산, 한라산 모두 동해안을 따라서 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화산 활동과 관련된 건 모두 신생대. 오늘 공부한 거 제주도, 한탄강, 독도 모두 신생대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1번은 3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2번 볼게요. 자, 한반도 암석의 종류를 나타냈대. 퇴적암 25%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A가 40%네요. B가 몇 %라고 돼 있죠? B가 35%예요. 암석의 종류는 변성, 화성, 퇴적 세 개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퇴적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변성이라든지 화성이겠네. 근데 내가 뭐라고 했지? 앞서 핵심 개념 정리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암석 무슨 암? 변성암. 여러분, 변성암은요, 기존에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열과 압력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오래 전했겠어. 그쵸? 그럼 이 변성함은 대부분 언제? 가장 오래된 시기.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두 표 해석했다. 내용 볼게요. 자, 보기 기억. A는 변성함, B는 화성함이다. A는 변성함이니까 나머지 B는 화성함이겠죠.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자, 화성함이 다시 마그마의 관입을 받으면 경계부에서 변성 자극을 받는다. 헉, 이거 완전 어려웠죠. 이거 뭔 소리냐면 봐. 3단 지층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마그마가 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입은 뚫고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마그마. 나 마그마셔. 됐죠? 여러분, 마그마가요, 분출된 온도가 1000도입니다. 1000도씨. 물이 몇 도에서 끓어? 100도씨. 거기 10배야. 그럼 이렇게 관입한 마그마 주변 온도가 어떨까? 상상 초월. 그쵸? 주변의 온도 엄청 높아요. 그럼 뭘까? 이 마그마와 접해 있는 지층은 뭐가 나타날까? 그치, 변성이 나타나. 어떤 변성? 네, 바로 열 변성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니은에 설명하는 것은 화성암이 다시 마그마의 관입을 받으면 요 기존의 암석, 요 지층이 모두 화성암이라고 하자. 화성암이라고 했을 때 관입을 받으면 경계부의 변성 자극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화성암이라고 했는데 퇴적암이든 변성암이든 모두 변성 작용 받아요. 당연하겠죠. 얼마나 뜨거운데. 장난 아님. 니은 옳은 설명이고 디귿 볼게요. 한반도의 퇴적암류는 대부분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에 형성됐다. 자, 밑줄 치세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 뭘까? 선캄브리아 시대 때 형성되었다고 되어 있죠. 아니야. 굳이 나누자면 우리나라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을 나누게 되면요. 우리나라 변성암은 선생님 그냥 한 글자씩만 쓸게요.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화성암 같은 경우 대부분 중생대예요. 이 중생대, 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다 써드릴게요. 왜냐?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은 중생대고요. 화산암은 신생대거든요. 그런데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혹은 중생대입니다. 뭐 해성층, 육성층 이렇게 됐죠. 그래서 퇴적암류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로 변성돼요. 따라서 디귿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하면은 한반도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지를 물어보면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야. 지형은 이렇게 나누죠. 일반적인 게 있고요. 특수지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형이 그거야. 동쪽에 산이 많고 이제 서쪽으로 하천과 평야가 만들어지는 동고서저고요. 특수지형이 선생님이 언급한 그 내용들이죠. 뭘까요? 카르스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다의 특징, 해안 지형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산 폭발한 화산 지형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1번. 다도에는 주로 남해에 분포한다. 다도, 마늘 자자의 섬도자입니다. 리아스식, 즉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는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에는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로 어디였죠? 해안 지역 특징 중에서 남해였습니다. 1번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볼게요. 서해안은, 즉 황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네, 우리나라 황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가 발전한다? 조력 발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밀물과 썰물의 차, 조차가 크다. 모두 옳은 설명. 3번 볼게요. 남해안의 해안선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룬다. 1번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에 같이 연결할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리아스식 해안 같은 경우에 땅이 어떻게 침강해서 비교되는 거. 동해안의 해안 당구. 해안 당구는 계단상 지역. 해양에 나타나는 해안 쪽에서 나타나는 동해 정동진이 대표적이라고 했고 그 지역은 땅이 융기 솟아 올라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동해안의 해안선은 비교적 단순하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가 문제지?
넓은 평야가 나타난다. 일반적인 특징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동거서저라고 했어. 우리나라 동쪽에 산이 있어. 태백산맥. 이해가시죠? 등줄기가 되는 태백산맥이 있고 태백산맥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물줄기가 나타난다고. 이 물줄기를 따라서 평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쪽, 상대적으로 서쪽이 낮다고 했는데 서저가 되는 쪽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이 흐르는데 퇴적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평야가 발달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와 육지를 비교하면요. 바다에는요. 퇴적이 활발하고요. 육지에서는 침식이 활발합니다. 우리가 해성층, 육성층 얘기할 때 육성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퇴적이죠. 육성층의 퇴적은 호수 같은 곳이에요. 즉 물과 관련된 것에서 퇴적이 잘 나타나. 즉 서저가 되는 곳, 하천이 흐르는 쪽에 평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동해안 해안선은 비교적 단수와 넓은 평야, 산지가 더 발달해요. 동해안 쪽은.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 볼게요. 동해안 일대에는 해안 침식 지역에 나왔네요. 해안 당구가 발달되어 있다. 네, 해안 당구 뭐라고요? 해안에서 나타나는 계단산 지형인데 특징이 무엇이다? 땅이 솟아오른다. 집안의 융기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5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남해안, 동해안 비교할 수 있네요.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해안 당구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뭐뭐 기억해야 될까? 그렇죠? 한반도의 지질, 한반도의 지형이 좀 있으시면 이걸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에 각각 대입하기 때문에 좀 편해요. 지금 어디까지 했죠? 화성암에 화산암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네, 화성암에 심성암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케바케를 할 거예요. 하나씩 지형을 짚어가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했던 첫 묶음 있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지역, 지명, 특징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잘 하시려고 믿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의 지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한반도예요.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 지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